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3부자 독립운동가 경찰 이야기란 웹툰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조선 의용대로 항일전 선봉에 섰던 송복덕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로 1942년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내무부 경위대원과 임정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아들 송병철, 송병하 형제를 임정이 있는 중경으로 불러 광복군으로 1944년 입대하여 형은 간부 양성, 훈련교육, 공작활동 원조 등을 수행하고 동생은 광복군 소대장으로 훈련 교관을 겸임했는데 마침내 1945년 광복 후 중국 내 우리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1946년 2월 송복덕, 송병철, 송병화 3부자는 나란히 귀국하여 경찰에 투신하게 되었는데 형은 철도 경찰과 공주 경찰서에 헌신을 하고 동생은 6.25 참전과 전투 경찰 기동대, 삼척 경찰서 등 치안 유지를 다한 공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인 임시정부 경찰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과 그 뒤를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임시정부 시절부터 광복 이후까지 독립과 치안에 헌신을 다하며 정의로운 경찰 정신으로 승화시켰던 3부자의 이야기는 영원한 경찰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계승하여 민주, 인권, 민생경찰의 경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에 개봉한 한국영화 경관의 피입니다. 출처불명의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고급 빌라와 명품 양복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범죄자들을 수사해온 광역수사대 박강윤 반장의 팀에 어느 날 뼛속까지 원칙주의자인 신입경찰 최민재가 투입됩니다. 박강윤이 특별한 수사 방식을 알려주며 점차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신종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강윤은 민재가 자신의 뒤를 조사하는 두더지, 즉 감찰 경찰임을 알게 되고 민재는 강윤을 둘러싼 숨겨진 경찰 조직의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뽕포유 유산슬과 가수 송가인이 부르는 이별의 버스 정류장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추억 속의 슬픈 정류장 눈물 젖은 버스를 타면 당신이 생각나 차창밖에 비가 내리네 한 정거장 멈추고 지나칠 때마다 보고 싶어 줄 사람 없는 꽃다발은 시들어가네 사랑 꿈결처럼 와서 가장 행복할 때 떠나는가 봐 가슴 시리도록 너의 입술 아직도 나를 부르네 사랑 이별을 닮아서 사랑했었다 말하네 사랑은 내리고 이별을 태우고 버스는
힘이 들어가네. 사랑 사랑 꿈결처럼 와서 가장 행복할 때 떠나는 가봐. 가슴 시리도록 너의 입술 아직도 나를 부르네. 사랑 이별을 닮아서 사랑했었다 말하네. 사랑은 내리고 이별을 태우고 버스는 달려가네. 사랑은 내리고 이별을 태우고 버스는 달려가네. 버스는 떠나가네. 비가 내리는 저녁, 감찰로 파견된 동료를 만나려던 황인호 계장은 동료 이 형사가 살해된 현장에서 황급히 떠나는 오른쪽 귓볼에 별 문신이 새겨진 용의자를 쫓아가지만 그만 놓쳐버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서초경찰서 강력계 최민재 형사는 선배 형사와 함께 마약 소지자를 현장에서 붙잡고 취조를 하는데 선배가 물고문과 폭행을 하자 말리지만 결국 이 강압수사에 대한 재판의 증인인 민재의 진술로 선배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너만 옳은 것 같냐는 동료의 질타에 왕따를 받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서울청 감사 담당관 황인호 계장이 찾아와 광수대로 파견할 테니 감찰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단칼에 거절을 하고 황 계장은 출처불명인 수억 원의 수사 자금과 범죄자와 결탁이 의심스러운 수상한 마약범 검거 등 여러 자료, 특히 예사를 위해 파견된 이 형사가 살해된 사실을 보여주며 광수대 박광윤 반장의 감찰을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민재의 아버지 최동수 경위의 피를 물려받았고 살해당한 아버지는 순직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만일 이 일만 끝내면 의심스러운 민재 아버지의 수사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고민하며 어릴 적 아버지 최동수 경위가 살해되었을 당시에 여러 풀리지 않는 기억을 회상하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재는 감찰 업무를 하겠다고 수락합니다. 가수 김윤아가 부릅니다. 꿈. 때로 너의 꿈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되지. 괴로워도 벗어둘 수 없는 굴레. 너의 꿈은 때로 비길 데 없는 위안. 외로워도 다시 걷게 해주는 때로 다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다 지우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기대어 올 곳 가진 것 없는
감찰반 황계장은 광수대 박강윤 반장이 출처불명의 막강한 수사자금을 동원하고 마약 범죄자 나영빈을 잡아넣으려고 한다는 것과 마약 밀수 조폭 차동철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진 등을 전달하고는 감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광수대로 전근하게 된 민재는 첫 출근 팀원에게 인사를 하고 처음엔 영수증 등 서류 정리를 맡게 되는데 팀원들이 속임수로 민재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노래를 시키며 나름 친근하게 맞아주는데 박강현 팀장이 들어오자 일사불란하게 지시에 따르고 박 반장은 갑자기 신입 팀원인 민재에게 같이 나가자며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 고급 벤츠차를 타고 청담동에 가자고 지시를 하며 사장이라 부르라 하고는 민재의 아버지 최경희를 안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틉니다. 정보원인 사채업자 권 사장의 청담동 가구점 사무실에 찾아간 박 반장은 나영빈의 근황에 대해 묻는데 신기술에 대한 투자자를 모은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날 밤 단골 가게에 모인 광수대 팀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막내인 민재의 막걸리 술판을 벌이려 하자 박 반장은 운전하라는 핑계로 술을 못 마시게 하며 집까지 동행하는데 이때 민재는 박 반장의 뒷모습 사진을 촬영하여 최동철에게 돈을 받던 사진과 동일한 증거를 확보하고 차에는 추적장치를 달아둡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박 반장의 집안까지 들어간 민재는 고급 양복과 시계까지 받게 되고 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며 상위 1%를 수사하기 위해 그들과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재에는 마약업자 나영빈에 대한 수사 자료들이 병문을 장식해 있고 이를 민재가 몰래 촬영합니다. 그리고 민재는 매일 박 반장의 동선과 자금 사용 등의 자료와 팀원들과 공유 없이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 비밀 금고가 있는 것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감찰반 황계장에게 보고합니다. 가수 류가 부릅니다. My Memory. My memory 모두 기억해요 그 순간 눈을 감으면 아주 작은 일도 보이네요. You're far away 닿을 수 없는 곳에 사랑한다는 말도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몰랐죠. 그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아직 널 사랑해. 이제라도 내게 고백할게. I wanna love you forever. 늦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와 함께 영원히
내 가슴에 많은 시간을 흘러도 아주 멀리 있어도 살아있었죠. 정말 몰랐죠. 그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아직 널 사랑해. 이제라도 내게 고백할게. I wanna love you forever. 늦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와 함께 영원히. 휴일 저녁 박 반장 차의 추적 장치를 따라간 민재는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만나 수사 비용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도청하는데, 그 사람은 정복과장 선우범 총경이란 사실을 알고는 경찰에서 자금 지원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경찰 내의 비밀 조직 연남동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한편 박 반장은 민재와 살해된 이영사의 용의자가 있다는 나영빈의 나이트클럽으로 찾아가는데, 민재는 오른쪽 귀에 별 문신이 있는 살인 용의자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너무 쉽게 검거된 것을 꺼림칙게 하자 감찰 황계장은 민재에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충고를 합니다. 박 반장이 청담동 사채업자 권 사장에게 빌린 수사자금을 경정 시합에서 번 돈으로 모두 갚자 민재는 감찰반에 금품 수수나 공범 또는 사적 이익 편취 증거가 없고 차동철과의 접촉 정황도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얼마 후 박 반장은 20년 상환 조건으로 구입했다는 요트를 민재와 함께 타고 낚시를 가는데, 민재에게 아버지 사건 현장에 경찰로 같이 있었단 자신을 얘기하며 자신의 아버지도 방배경찰서 담벼락에서 마약 중독으로 얼어 죽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민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다음날 감찰반 황 계장은 광수대 박 반장의 집에 출동하여 경찰 공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며 집안을 수색하고 근거까지 때려 부수는데, 민재는 황 계장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무슨 일이냐며 당황해합니다. 금고에는 요트 계약서밖에 없었고 연행된 박 반장은 조사를 받지만 윗선에서 황 계장에게 전화로 압력이 내려와 풀려나게 됩니다. 가수 린이 부릅니다. My Destiny. 나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
다가와줘요. 날 아직 사랑한다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사랑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변하지 않는 것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re my delightable. 세상이 변해도 그대만 사랑하는 나를 알아요. My destiny. 그대를 불러봅니다. 감찰 사건이 틀어지며 결국 민재는 팀원들에게 두더지, 즉 내사 경찰로 파견된 사실을 휴대폰 통화 내역으로 들통이 나자 린치를 당하지만 감찰 활동을 해주면 아버지의 수사 기밀을 알려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라고 하자 박 반장은 감찰 지시와 자기 지시가 상충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고 민재는 경찰의 사명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박 반장은 내 명령을 따른다면 앞으로 없던 일로 하겠다며 나가버립니다. 한편 황 계장을 만난 민재는 아버지의 수사 기록을 받게 되면서 박강현 반장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민재의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였던 강윤의 아버지를 구속하자 엄마는 자살했고 시설로 보내진 후 강윤을 민재의 아버지가 양아들처럼 돌보다가 강윤이 경찰이 되면서 함께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남해라는 경찰의 사조직 수장인 서정호 경정 아래 민재의 아버지와 박강현 반장이 소속되어 수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 기업이나 범죄 조직까지 스폰서로 활용했고 박 반장은 이 모든 것을 민재의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며 민재의 아버지는 마약까지 하며 조직에 침투했지만 중독자가 되어 결국 연남해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 긴급 출동한 광수대 팀은 나영빈이 돈줄인 사치업자 용 회장을 협박하여 마약 공장을 만들기 위해 나영빈이 투자금을 모은다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 마약과 커피를 원료로 커피 로스팅 공장을 차려 마약 성분 검출에 3년이나 걸리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선 20억 원의 현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강윤은 먼저 수색영장을 청구하지만 기각되고 사채업자 용 회장을 끈앞으로 이용하겠다며 자금 20억 원을 연남회에 요청하지만 스폰서 김 회장의 망나니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그냥 지나가자며 퇴짜를 맞습니다. 하지만 강윤은 연남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담동 사채업자를 찾아가지만 잠적해버렸고 결국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업자 차동철을 만나 경쟁자인 나영빈을 잡아 넣어주겠다며 수사자금 20억 원을 빌려서 용 회장에게 현금 가방을 전달하고
팀원들은 나영빈의 투자 설명회 장소를 감시하면서 용 회장이 현금을 들고 들어갑니다. 남성 그룹 포맨이 부릅니다. 살다가 한 번쯤. 눈을 감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 네가 보여서 많이 보고 싶어서 I know 다 끝난 일인 걸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이지만 어딜 봐도 어딜 가도 너는 보이질 않아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어디서 그 어디서 무얼 하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살아있단 것으로 정말 고마워 너의 소식이 내가 사는 이유인 걸 I know 다 끝난 일인 걸 다른 만남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아 누굴 만나 뭐가 됐건 너만 행복하면 돼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어디서 그 어디서 무얼 하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주친다면 꼭 이 말 전해줄 거야 태어난 너를 만나 고마웠다고 잘 살라고 꼭 행복하라고 민재는 경찰이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냐고 강윤에게 따지는데 경찰의 사명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한 언제나 흑과 백 경계선 위의 회색지대에 서 있어야 한다며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경찰이 되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용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과 커피를 원료로 한 로스팅 마약 기계가 가동됩니다. 그런데 주위를 감시하던 나영빈의 부하에게 광수대 팀의 움직임이 발각되어 가동 중인 기계가 멈추고 전원이 꺼지는데 이때 손으로 신호를 보내던 용 회장이 쫓겨나 도망가고 들이닥친 광수대의 박 반장은 제조된 마약 제품이 없자 나영빈이
입에 삼키고 있던 비밀번호 발생기를 토해내어 기계를 재가동해 증거인 마약 커피를 확보해 모두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망가던 스폰서 김 회장의 망나니 아들 김 사장을 쫓아 화장실로 들어간 민재가 검거하려는 순간 갑자기 보디가드의 공격을 받는데 오른쪽 귀에 별 문신이 있는 감찰경찰 이 형사의 살해범이었습니다. 격투 끝에 민재는 범인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려 쓰러지고 기어갈 힘밖에 없던 민재는 아버지의 유품인 호루라기를 불어 이를 듣고 쫓아온 박반장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고 용 회장은 20억 현금을 들고 달아나 버립니다. 사건 이후 법인과 투자자 그리고 천억대의 자금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자 연남의 수뇌부와 스폰서 김 회장은 박 반장을 정리하기로 하는데 이때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민재는 별문신이 있는 2명의 범인과 사라진 20억 현금에 대해 의심을 품고 강윤에게 찾아가 감찰경찰의 살해를 사주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지만 이는 연남회의 소행으로 20억을 빌려준 차동철의 함정에 빠진 2사람은 일본과의 마약 거래를 대신해야 하는 협박을 받습니다. 공해상 선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순간 헬기를 동원한 마약 단속반의 습격이 이루어지면서 한바탕 총격전이 벌어지고 결국 차동철 일당은 모두 체포되고 맙니다. 가수 주니엘이 부릅니다. 여기 서 있어.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그림자만으로 충분하다고 씩씩하던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일어 오늘도 열심히 사랑했지만 그대는 모르잖아요 한 뼘도 한 켠에만 더 내줄 수 없나요 내겐 안 되나요 여기서에서 내 그대 곁을 지킨 사람 여기서에서 바보 같은 사람 고개만 돌리면 내가 보일 텐데 그댄 왜 몰라요 그럼 내게 그리 웃어주면 안 돼서 눈으로 말하던 숱한 떨림들 아무 뜻 없었다고요 설레임 잠 못 이루다 모두 나 혼자 쓴 소설이었나요 여기서에서 늘 그대 편이 돼준 사람 여기서에서 바보 같은 사람 고개만 돌리면 내가 서 있는데 그렇게 몰라요 그럼 내
그런데 사실 용 회장의 20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박 반장의 계획으로 광수대 사무실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었고, 차동철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마약 단속반과 합동작전으로 함정 수사를 해 차동철 일당을 일망타진한 것입니다. 현장 정리 후 감찰반 황 계장이 출동해 박 반장을 감찰경찰 이영사의 범인 조작 혐의로 구속을 하는데, 이는 연남회에서 조작한 것이었고 박 반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찰반 황 계장도 박 반장이 용도 폐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연남회에서 이미 증거를 만들어 놓았기에 구속시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수사 기록을 살피던 중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전용배란 인물임을 알게 되어 찾아가 당시 연남의 스폰서와 마약 수사 등에 대한 사실을 듣고 연남의 수장인 은퇴한 서중호 경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정리한 연남의 비리 자료를 보여주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꽤 흥미있게 생각할 것이라며 무언의 협박을 해 박 반장을 구속해서 풀려나게 해줍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박 반장을 벤츠 차에 민재가 태우고 박 반장이 유럽으로 도망갔다는 김 사장을 찾으러 가자는 말과 함께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신념이 다른 두 경찰이 하나의 팀으로 만나 서로를 의심하면서 펼쳐지는 팽팽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박강윤은 압도적인 검거 실적을 자랑하는 광역수사대의 에이스 경찰이며 그의 가장 큰 신념은 범죄자 추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강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범죄자 검거를 최우선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을 비밀에 붙이는 강윤에 대한 주변의 의심은 거세지고 원칙주의자 경찰인 최민재가 비리를 파헤치는 임무를 맡아 그에게 접근하는데, 민재는 범죄 수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모범적인 경찰로 아슬아슬한 수사를 펼치는 강윤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악을 마주했을 때 어떤 심령과 정의의 관점에서 악에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규만 감독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경찰이 한 팀이 되어 출처불명의 막대한 후원금으로 수사하는 경우와 그를 감시하는 민재의 서스펜스 넘치는 관계를 보여주는데, 특히 서로를 믿으면서 동시에 의심하는 묘한 긴장감과 얽히고 설킨 캐릭터들의 스타일리시한 매력이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경관의 피였는데요. 일본 작가 사사키 조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상위 1%의 수사 방식을 가진 경찰과 상위 1%의 범죄자가 등장해 기존의 범죄 영화와는 두드러지게 차별화된 의상을 보여줍니다. 광역수사대 강윤의 의상은 기존에 보았던 경찰의 이미지를 벗어나 세련된 느낌의 의상으로 설정되어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면 출처불명의 후원금도 위협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수사 철칙에 맞추어 편한 점퍼 대신 명품 양복과 경찰차 대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색다른 설정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룹 사이먼 앤 가펑클과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남성 3인조 그룹
SG 워너비의 이석훈이 부르는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대뿐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댈 사랑합니다. 내가 슬플 때나 외로워할 때 내 곁을 따스히 지켜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그대의 온도 내 가슴을 따스하게 해. 다섯째 그대의 눈물 더 열심히 나를 살아가게 해. 여섯째 그대의 기도 젖은 어깨를 피게 만들어주는 그댈 사랑합니다. 그대여 더 이상 눈물은 이제는 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 사랑하는 그댈 보며 바라만 봐도 난 행복해. 일곱 번째 그대 표정 시무룩한 나를 웃게 해. 여덟째 그대 목소리 내게 힘을 주는 그대이니까. 아홉 번째 그대 걸음 못 만난 매일마다 찾아와 주네. 열 번째는 그대란 선물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